매일 아침 일어나서 계좌에 쌓여가는 은퇴 자금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축만 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은퇴 자금 적립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요소들부터 살펴보죠. 성공적인 은퇴 계획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가지 중요한 변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면 저축 중단 시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처음 들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표 은퇴 자금 규모입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정확히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전체 자산 규모입니다. 퇴직연금, IRA, 일반 투자계좌, 저축 등을 모두 합친 순자산 말이죠. 세 번째는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보통 6%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현재 여러분의 연간 저축 금액입니다. 매년 얼마씩 은퇴 자금으로 적립하고 계신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월 생활비를 얼마로 계획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전체 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다른 수입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수입이 있으면 필요한 은퇴 자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연간 지출 예상과 인출률입니다. 인출률이란 은퇴 후 매년 전체 자산에서 몇 %씩 빼서 쓸 계획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30년 정도의 은퇴 기간을 고려하면 4%에서 5% 정도가 적정선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700만 원, 연간 8,400만 원 정도를 쓰고 싶다면 이 금액을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약 21억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핵심 아이디어는 충분히 큰 돈이 있다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도 무기한으로 또는 최소한 은퇴 기간 동안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8세 김수진 씨와 45세 남편 이민호 씨 부부를 예로 들어보죠. 두 명의 합산 연봉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은퇴 후 매달 700만 원 정도, 연간 8,400만 원을 쓰고 싶어 하시네요. 4% 인출률을 적용하면 약 21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자산 현황을 보면 수진 씨는 퇴직연금에 3억 8천만 원, 개인연금에 4,200만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호 씨는 퇴직연금에 2억 7,200만 원, 개인연금에 6천만 원, 고금리 예금에 6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서울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약 3억 9,500만 원이고 그중 3억 1,500만 원이 실질 자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8천만 원 남아있고 일반 증권계좌에는 합쳐서 약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순자산이 12억 원 조금 넘고 고금리 예금까지 포함한 투자 가능 자산이 8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뒤에 6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4% 인출률 기준으로 현재 구매력 기준 2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년 후 민호 씨가 65세가 될 때는 약 38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했을 때 그 시점에서 현재 월 700만 원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두 번째 현재 포트폴리오 규모는 8억 9,500만 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상 수익률은 6%로 가정하겠습니다.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현재 연간 저축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약 20% 정도를 저축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저축률이죠. 다섯 번째로 현재 가치 기준 연간 8,400만 원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다른 수입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4년 기준 개인당 평균 월 수령액이 약 70만 원 정도니까 두 분 합쳐서 월 1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은퇴 저축 중단 시점을 파악하려면 고려할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미 복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당한 자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도구들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엑셀의 FV 함수나 온라인 복리 계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12년 후 민호 씨가 57세, 수진 씨가 50세가 될 때 저축을 완전히 중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매년 3,600만 원씩 저축하면 포트폴리오가 약 13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연 6%의 성장률을 적용하면 민호 씨가 65세가 될 때까지 약 38억 5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애초 계획했던 20년 저축을 12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8년이나 일찍 저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의료비 증가, 인플레이션 변동, 예상보다 긴 수명 등 여러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저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봐도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은퇴 저축 중단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개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바로 코스트 파이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도 은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더 이상 은퇴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아도 복리 효과로 자연스럽게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코스트 파이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8억 9,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2에서 3년 더 저축하면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트 파이어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바리스타 파이어, 바리스타 앱 파이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지만 파트타임 일이나 취미로 하는 일에서 나오는 소득과 투자 수익을 합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자산은 더 적어도 되고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에서 중요한 건 다양한 변수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부분적으로라도 일할 의향이 있는지, 인플레이션 가정이 맞는지, 시장 수익률이 예상대로 나올지 등등 말이죠. 그렇다면 은퇴 저축을 중단한 후 그 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명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빚의 이자율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빚 상환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죠.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퇴직연금 같은 공짜 혜택은 계속 받는 게 좋겠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더 빠른 재산 증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 방식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만들기에 투자하는 걸 권합니다. 돈은 계속 벌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니까요. 앞서 예시 부부처럼 연간 3,6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경험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은퇴 목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은퇴 저축을 완전히 중단하기 전에 재정 기반이 튼튼한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상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한지 모든 돈을 은퇴 자금에만 몰빵하고 목표 달성 후 무작정 펑펑 쓰는 건 현명하지 않거든요. 보통 생활비의 6에서 12개월치 정도는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금리 부채는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는 빚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이상적이죠. 카드빚이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은퇴 저축에만 집중한다면 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금리 부채 상환이 투자 수익보다 확실한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로 앞으로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저축 중단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네요. 자녀 대학 등록금 같은 거 말이죠. 이런 비용들도 미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장도 충분한지 점검해 보세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자산이 충분히 커서 은퇴 저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머지 재정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혹시 이 글을 보고 남은 돈으로 주식 투기나 도박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은퇴 저축 조기 중단 결정에는 몇 가지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은퇴 후 돈이 모자라는 고통은 지금 과도하게 저축하는 불편함보다 훨씬 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년만 더 저축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년이 5년, 10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를 극복하려면 계획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6% 수익률 대신 5%, 3% 인플레이션 대신 4%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도해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은퇴자가 2억 8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를 보면 과도한 저축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생전에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살아있을 때의 행복도 중요하죠. 두 번째 심리적 요인은 정체성 변화입니다. 많은 고저축자들에게 절약과 저축은 삶의 핵심 가치이자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갑자기 이런 습관을 바꾸는 건 마치 자기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재정적으로 무책임해지는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평생 절약만 해온 분들에게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축의 목적이 미래의 행복이라면 현재의 행복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 시간의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 자금이 이미 충분하다면 지금 저축하는 모든 돈은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돈을 즐겁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경험, 여행 같은 것들에 말이죠. 결국 가장 소중한 추억은 그런 경험들에서 나오니까요. 모든 사람이 경험에서만 만족을 얻는다는 건 아닙니다. 명품이나 고급 물건을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결국 은퇴 계획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삶을 최대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오늘 큰 희생 없이도 안전한 은퇴가 가능하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적절한 타이밍에 저축을 멈추고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 계획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